안녕하십니까. 문민명리 강의로 170번째 시간입니다. 날이 많이 춥죠.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따뜻한 봄이 오겠죠. 이번 주말에 입춘이기도 하니까 입춘이 되니까 따뜻한 봄날도 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평소와 같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을목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해월, 자월, 축월에서 겨울에 대해서 통칭해서 알아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해월, 자월, 축월 각각 월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을목 11번째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월에 병무가 천간에 투가 나면 귀하다.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면 을목 자체는 겨울을 크게 좋아하는 절기는 아닙니다만은 병화와 그 다음에 무토가 투가 나게 되면은 추운 기운과 해월이라고 하는 겨울의 추운 기운과 해라고 하는 차가운 기운,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천간에 투가 나면은 부귀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부족하면은 부하기는 하지만은 귀하지는 않을 수는 있고요. 때로는 귀할 수는 있지만은 부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가 태왕하니 먼저 병화를 쓰고 무토를 겸용해서 쓴다. 아무래도 을목이라고 하는 말은 겨울의 절기가 매우 힘든 절기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해월은 임수가 태왕한 절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병화를 우선으로 쓰고 무토를 나중에 쓴다. 이런 말이겠고요. 무가 없으면은 주색을 즐기며 방탕하기 쉽다. 아무래도 임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은 기토와 어울릴 때 가장 어려움을 제일 먼저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토가 임과 있었을 때 좀 여러가지 면으로서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기보다는 무가 있어야 이 넘치는 물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가 있으면은 좋고요. 물을 제어하면서 병화라고 하는 기세까지 있으면은 따뜻한 한기까지 줄 수가 있으니까 더더욱 좋겠지요. 무기가 여럿이면 간목이 있어서 토를 억제해야 한다. 아무래도 무가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이 너무 제하지요. 꽉 묶여서 아무 자기 역할도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토의 역할을 억제해 줄 수 있는 갑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해월의 을목은 병무가 병출하면 대성할 것이다. 해월의 을목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한냉이 심할 때이니 병화로서 해동함이 기쁘고 무토로서 습기를 제함이 좋다. 병은 있으나 무가 없다면은 유병 무무이면은 무토가 없고 병화만 있으면은 부기도 적고 귀함도 적을 것이다. 아무래도 수가 많을 절이니까 이렇게 해월 자체가 수가 많을 절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임수가 태왕한 절기인데 이럴 때 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이 강한 임수의 해월의 수기를 억제해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그게 어떤 사주의 구성의 효율로서 여러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게 없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수가 왕하여도 병화로서 조후하고 무토로서 수를 제하니 상관생제의 대격을 이루어 부귀할 것이다. 상관생제 좋죠. 특별한 능력으로 재물을 끌어들이고 재물을 운영하고 벌어들이고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왕하여도 병화로서 조후하고 아무래도 을목한테 병화는 상관이죠. 그래서 무토가까지 있다. 상관생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귀공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토와 병화의 작용 아주 중요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격 같은 경우는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서 성격 같은 경우를 보면은 총명하고 단정하고 인후합니다. 인자하고 후덕하다 이런 말이겠지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하고 비교적 보수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은 자주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느긋하다, 여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뭐 신약한 사주 같은 경우는 좀 망설이고 행동하기 힘들고 조금 움직이는 것 자체를 뭐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뜻합니다. 건강은 수 다하면 작고 비만증이 있으면서 혈압, 당뇨 등을 유의해야 한다. 아무래도 해월인데 물이 많을 때 이 물을 제어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키가 작을 수도 있고요. 비만증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혈압, 당뇨 등도 있을 수 있다. 뭐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가운은 연월일이 삼합이 있고 연월간에 병정화가 투관되면 권세가의 후손일 것이다. 아무래도 연월에 뭐 병화, 무토가 있다면 좋겠다. 뭐 부모와 인연이 있겠고, 근데 연월에 임이 있다라든가, 개가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안 그래도 해월은 물이 왕한데 임계가 천간에 연월에 투관했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년부터 조상의 덕을 많이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겠고요. 부부는 보통은 무해무득하다. 을사일에 태어나면은 월일지가 상충하여 항상 간에 불안하다. 을사 같은 경우는 해월이면은 충한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간에가 불안하다. 뭐 이별수가 있을 것이고 격을 흔드는 경우들이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면으로서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하고 충을 맞다가 보니 흔들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직업으로는 문화적인 업이 천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자, 학자, 의사의 업이요. 탁하면 여관업, 서점, 운수업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직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참고로 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이 병화와 무토의 작용이 꼭 필요하다. 임수와 개수가 천간에 토간에 있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래도 뭐 병화가 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병화가 뚜렷하게 있으면서 해주면은 부기 대부되기는 몰라도 그냥 소부하거나 소귀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월입니다. 나무가 엄동설 안에 얼어서 수환동목이지요. 목동이지요. 수환목동입니다. 나무가 엄동설 안에 얼어 있으므로 병화가 있으면 부귀할 것이다. 아무래도 꽃이 한랭에서 얼어 있는데, 을목이 겨울에 얼어 있는데 병화로서 그 따뜻함을 을목한테 준다면은 아주 좋겠다. 목과 통명이 되겠다. 이런 말도 가능하겠지요. 그 다음에 임계가 있어 병화를 꺼버리면은 무가 있어 수를 억제하며 무가 없으면 빈천한 삶이 될 것이다. 빈천한 인생이 된다. 임계가 있는데 임계는 병화를 충해서 병화를 꺼버리는 역할을 하지요. 이럴 때 무토로서 그 수를 억제하면은 그 병화의 작용이 더욱 돋보일 것이고 강한 수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니 을목이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런 말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병화가 없고 무도 없으면 건강이 약하며 자월의 목은 병화 대신 정화가 있어도 성공할 것이다. 아무래도 추울 때 병화도 있어야 되고 무토도 있으면 좋은데 없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다못해 자월은 추운 절기이니 꼭 병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다못해 정화라도 있으면은 온실에 꽂힐 것이다. 여기서 토는 무토가 있는 게 좋고요. 기토는 그렇게 쓰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있어야 크게 되는데 기토가 있으면 그 귀함이 크게지는 않을 것이다. 아주 약하다 이런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다 무개하면 병이 많고 개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병이 많고 개수가 없으면은 대성하고 임계가 투관하는데 무토로서 재수하면 귀할 것이다. 똑같겠죠. 아까 그랬듯이 무토가 개수를 합해줘야 되고 임수가 있었을 때 병화라서 서로 충해서 때로는 임수를 무토가 제해주고 이럴 때는 귀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쭉 하고 있습니다. 무토가 재수하면은 임을 제하면은 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가 투관한데 무토가 없다면은 임투 무 임수가 투관하였는데 무토가 없다.
그러면은 빈천할 것이다. 그래서 지장 장간에라도 조금 있어주면은 그 역할이 크거나 때로는 뭐 장간에 조그맣게 역할을 뭐 여기 쪽으로 있는 것보다는 뭐 중기 정기 정도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뭐 장간까지 살펴서 설명하기에는 여기 내용이 너무 심플하기는 하고요. 그래도 임수가 투가 나였는데 무토가 없다. 그러면 아주 힘들다. 뭐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운상에 화가 득하면 발복하고 수가 득하면 만사 어려움이 속출할 것이다. 그렇죠. 대운이 사움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경우에는 귀하게 흘러가는데 때로는 수로 해자축으로 올라가 버리게 될 경우에는 만사 어려움이 속할 것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정화가 투가 나면 잔머리가 발달하고 무갑, 유정하면은 늙어서 고독하고 뭐 고과라고 하면은 고신살, 과부살 이런 말 합니다. 혼자 있다는 뜻입니다. 갑이 있는데 유도 있다라고 하면은 대성할 것이다. 그래서 갑이 없었을 때 정화가 있었을 때는 혼자 있을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갑도 있고 정화도 있다라고 하면은 대성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자월에 태어난 성격은 초기생의 경우는 내성적이고 온후하며 인자하고 신왕사주는 대인의 품격을 구비하였다. 신약자는 다소 의심이 많고 인색하며 정기생은 변화무쌍한 편이고 재치가 있으며 이기적인 기질이 농후하여 자존심이 강하다. 뭐 여러가지 좋고 나쁜 말들을 다 써놨습니다.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십시오.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건강은 수왕하고 임계가 천간에 투출하며 병무가 없을 때는 단명한다. 뭐 단명한다는 뭐 그냥 그래 말이고요.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이 좀 좋은 편은 아니다. 뭐 그 튼튼하거나 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다 써가면서 역할을 다 해가면서 이렇게 살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말일 것 같습니다. 죽어서도 관이 없을 정도로 한다. 다병한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항상 아파서 뭐 자잘한 병을 늘상 달고 있다. 이런 말일 겁니다. 가훈은 용신이 득왕한 초기생은 귀문 출생이며 용신이 없거나 극파된 정기생은 한미하고 빈곤한 출신이다. 부부는 남명자가 무성제토로 득근하면 남이 무토, 재성이 근이 갖고 있으면은 처가와 처덕이 있다. 뭐 이러면 뭐 요즘에 남자 여자 뭐 배우자 덕이 있으면 좋죠. 직업은 의사, 세무사, 변호사, 조화된 사주의 적직이며 술객, 침술사, 중개사 등 또한 적합하다 하겠다. 뭐 이게 여러 가지 그걸 잘 갖춰야 된다라고 말의 의미입니다. 뭐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는데 무조건 의사, 세무사, 변호사 이런 게 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말이고요. 여러 가지 구성을 잘 갖췄었을 때 이렇다. 뭐 이런 말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축월 보겠습니다. 축월, 추운 나무라 따뜻함을 바람으로 병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이제 을목이 가장 추운 절기가 축월이죠. 그래서 을목이 축월에 태어났었을 때는 매우 추위를 많이 타면서 뭐 하체라든가 여자분 같은 게 특히 자궁도 약하고요. 뭐 건강 추워서 오돌오돌 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가 전무하고 토가 전국이면 종재의 격을 이룬다. 이거는 뭐 을목이 일반적으로 축월에 태어났다 설명과는 좀 다르겠죠. 종재가 될 때는 그 강한 종재의 격을 강한 토의 격을 꺾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충의 기세가 토를 형하거나 충하는 기세가 오지만 않다면은 사주가 귀격으로 올라갑니다. 그건 뭐 나중에 또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무토가 많고 갑이 있어서 종재격이 안 되어도 병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토가 있어서 때로는 뭐 기토가 있거나 이래서 종재가 됐었을 때 이 종재를 극할 수 있는 목이라든가 크게 말하면 목이겠죠? 목이라든가 수가 있으면은 종재격은 성격이 되지 않습니다. 파격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갑이 있으면은 종재가 안 되지만은 병화가 있어야 그 귀함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겠고요. 그 다음에 겨울나무는 불이 중요하니 사주에 불이 없으면 어떠한 성공도 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병화에 대한 얘기. 아까 해월과 자월은 물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토에 대한 얘기를 주로 우선으로 썼습니다. 근데 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토기는 합니다만은 얼어있는 토지요. 이럴 때는 병화에 대한 얘기를 우선으로 한다. 뭐 요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동절의 목이라 병화는 중요하니 간지에 병화가 있고 대운이 남방이면 기와 부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병화가 없으면서 뭐 대운이 해자축 수국으로 올라가 버린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좀 많이 힘들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천하다, 뭐 천격이다 이런 말까지는 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상관생재 격을 이루면 국사를 요리하게 된다. 상관생재는 뭘까요? 병화와 재라고 하는 토의 기질이죠. 그래서 상관과 생재를 이루게 될 때는 국사, 나라의 일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이겠지요. 그 다음에 성격으로 따지면은 성격은 귀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신왕한 사주는 호걸지풍일 것이다. 호걸지풍 참 어렵습니다. 후한 인품이다. 뭐 요거까지는 귀해야겠고요. 그래서 사주 같은 경우는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서 귀격을 이루면은 말과 행동이 같이 가게 되고 사람한테 신뢰도 줍니다. 그래서 말만 내뱉고 행동하지 못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말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건강으로는 과음으로 인한 술병, 호색으로 인한 도화병에 걸리기 쉽다. 그러다 또 힘은 없다. 그래서 체력은 약해서 의욕만 강하지만은 의욕이 강한 만큼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뭐 개그처럼 침대에서 힘쓰기는 어렵겠다. 뭐 이런 정도가 가장 일반적일 듯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으로서는 을미일주는 자수성가하고 을사일주는 보통 부모 동기 간에 화합하여야 된다. 요 같은 경우는 특히 연간에 병화가 있다면은 뭐 좋겠죠. 을미일주 같은 경우는 뭐 자수성가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사주의 기제를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부는 남명은 신앙한 외도로 남명신앙은 외도로 인한 부부 풍파가 있고 중혼 또는 신약은 공처가이다. 뭐 아무래도 토가 기세가 강한데 제다신약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이 을목이 축월에 태어났었을 때 조후가 되지 못할 때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하다못해 뭐 정화가 있다라든가 때로는 사화라든가 오화라든가 이런 따뜻한 기운이 없는 여자 입장에 따지면은 때로는 이틀에도 작용이 한미하게 작용을 할 때는 아무래도 건강적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정이 멀어지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 부부간의 사이가 멀어집니다. 뭐 이런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직업은 신앙은 투기업이요 신약은 소규모업이나 고용인의 팔자다. 그래서 뭐 투기업까지는 뭐 확대 해석일 수 있습니다. 아마 재가 왕하니까 그 재를 먹을 수 있기는 하니까 재에 대한 운용 능력과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운용하면서 그걸 운용해서 좀 더 키우고 느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투기업이다 합니다. 보다는 적절한 투자업이고 때로는 어떤 기회를 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뭐 재물을 운영한다 정도가 되겠고요. 신약 같은 경우는 소규모업이나 고용인의 팔자다. 아무래도 재를 탐하기는 합니다만은 좀 겁이 나고요. 때로는 탐하는 거와 내가 어떤 뭘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서 내가 크게 욕심내지 않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제다신약이 돼버릴 때는 한 방에 털어먹는 경우들도 많이 겪게 되고 보게 되더라고요. 이걸 뭐 꼭 뭐 직업 같은 경우는 소규모업, 투기업 이런 것까지는 사주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틀이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을목개월, 해월, 자월, 축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날이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